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누구의 말일까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남국 총선 불출마에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남국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또 글을 올렸는데요. 윤리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죠. 다음 총선을 불출마하겠다. 더 자주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이 김남국 의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 SNS로 불출마,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이라는 글도 뒤에 이어졌는데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좀 끝까지 하고 싶다.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좀 다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사실 이 글이 올라온 게 윤리특위가 열리기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이상식 실장님. 예. 논란이 있고 사실 거의 한 3개월이 지금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불출마인데 윤리위 징계 30분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김남국 의원으로선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 뽑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치 판결을 앞두고 정상 참작을 위한 이제 마지막 탄원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국회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동료 의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좀 온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같은 한솥밥을 먹는 의원님들로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이나 언론은 굉장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남국 의원님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서민과 노동자, 청년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위반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국회의원의 의무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징계는 기정사실이고 양형이 문제인데, 다만 그 양형에서 중간 단계가 없고 30일 출석 정지 아니면 바로 제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의원님들이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과를 내놓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박성중 의원님, 네네. 일단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는 건 그럼 그 전에는 총선에 김남국 의원은 나올 생각이었던 것이냐라는 의문으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판단을 총선에서 받아볼 생각이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직계 친명계 아닙니까? 특히 직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정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30일간 국회 불출석 정도로, 출석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 한 단계 낮추자. 이런 어떤 시간을 벌면서 어떤 징계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자. 이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징계와 이 어떤 불출마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명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제명은 해야 된다. 이런 강한 걸 본다면은 그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예전에 조국의 강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또 정권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국의 강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남국의 강에 좀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예. 김남국 의원이 22대 총선에 나와서 코인 논란 관련 나는 지역민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였었던 게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석에서 김남국 의원은, 네. 차기 총선에 대해서는 끈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을 이제 어제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이 좀 늦은 것에 대한 아쉬움 또는 판단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2번의 영장이 기각됐고
아직 김남국 원내대표는 압수수색도 없고 아무런 뭐 기소 움직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미비일 수는 있지만 현재 불법적 요소는 아직은 없거나 검찰이 밝혀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불법과 이런 그 법 위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런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이런 행위를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제명은 과하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많은 뭐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법에 징계가 딱 두 종류입니다. 네. 제명, 30일 미만의 국회 출석 네. 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입법의 미비인데 이런 불법적 요소가 없고 국민 정서를 물론 엄청나게 그르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상임위 시간에 트레이딩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심대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요소인데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이 있는 거죠. 지금 또 국민의힘의 모 장관 출신 의원은 장관 시절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400회 넘고 10억 이상의 규모를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과의 형평 문제 그리고 또 모 의원은 또 장기간의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비난과 규탄은 할 부분을 하되 또 이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첫 제명자가 있습니다. YS 대통령. 그 이후로 제명이 없어요. 네. 그만큼 신중하고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어떻게 의율할 게 없는 상황에서 제명이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 선거에 나온다는 건 국민, 지역민들 어떤 판단을 받는 거죠. 그보다 앞서서 윤리위 판단이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표결이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어제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8월 30일 1시 반에 토의를 재개해서 그때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김남국 의원이 10시 반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이 저번 주에 소명했을 때 그때는 뭐 본인이 불출마할 거라는 의사를 제기하고 그때는 안 했었죠. 예.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된 이후에 굉장히 장기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좀 오늘은 좀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송기현 간사께서 정중하게 좀 시간을 요청했고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서 일주일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네, 30일로 표결을 미루자 야당이 제안을 했고 여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일에 표결을 하기로 연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했다고 제명안 표결 미루어준 국회 윤리위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습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김병민 최고님. 예. 이게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표결을 미뤄주는 게 맞느냐라는 내용이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이 결정을 미룰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약속 대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당내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막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네. 처음에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당내 징계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탈당을 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무마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단순하게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윤리심사 자문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숙고 꽤 긴 시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상임위 시간이면 코인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누적돼 있었죠. 결국 제명 권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실제 제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서는 여론의 압박에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아마 국민의 굉장히 성난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처음에 이게 뉴스에 보도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국민 앞에서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여기에 대한 본인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강하게 높였다가 조금씩 입장을 바꿔가면서 마지막엔 안산에 있는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더하게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적 동의가 과연 얼만큼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좀 드리고 싶은 건 87년 민주화 이후로 한 명도 제명된 국회의원이 없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과거에 국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려고 마지막 표결에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국회의원의 전례도 있고요. 네. 이걸 과연 국회 내 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국회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선일보는 국회 윤리위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담아서 지금 제목을 뽑았습니다. 선언했다고 왜 표결을 미루느냐? 국회 윤리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남국 총선 불출마, 온정주의에 흔들린 민주. 네. 앞서서는 국회 윤리위 여야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온정주의에 흔들리는 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아마도 총선 불출마를 얘기했으니 표결을 연기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예,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네. 항상 이제 뭐 내세우는 말이 뼈와 살을 깎는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왔거든요, 국민들한테. 근데 또다시 온정주의에 흔들린다.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또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에서 뭐 특별히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온정주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정당이라는 그런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또 평소에 올리다 보시면은 온정주의에 이끌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온정주의가 아니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볼까요? 당내 제명까지 해야 하나 확산. 비명 이원욱 민주당 내로남불이다. 이원욱 의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30일로 표결을 연기한다고 했더니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다. 온정주의라는 표현이 이원욱 의원의 SNS에서부터 그래서부터 지금 나왔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이다. 민주적 원칙과 절차 존중이 곧 국민적 신뢰 회복의 길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기획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당초 그 김남국 의원이 여러 문제가 이 고인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 내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 목소리가 높아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탈당을 시켜서 그걸 잠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리위에서 다시 제명이라는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조치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불출마라는 이걸로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명계 또 이재명과의 여러 가지 어떤 친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어떤 기획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사퇴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국회의원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방지하기 위한 다목적의 어떤 포석 차원에서 그런 차원인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가 지금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은 민주당 내의 친명계입니다. 비명계는 그게 아니고 비명계는 빨리 징계하고 빨리 제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서로 짠 거 아니야, 기획한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남국 의원 사실 불출마를 선언한 어제 전까지 코인 논란에 대해서 그간 말했던 이 모습을 저희가 좀 같이 묶어봤습니다. 시간별로 좀 묶어봤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시죠.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먼저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 네.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굉장히 초반엔 코인 논란이 일고서 이 초반엔 굉장히 좀 억울함을 수차례에 걸쳐서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소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 불출마까지 선언을 했는데, 김병욱 의원님. 예. 사실 초반에 억울함을 피력하던 거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김남국 의원 그러면 뭐 태도가 변한 걸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자꾸 입법적 미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김남국 의원은 그럴 거예요. 이게 코인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법 요소가 딱 두 가지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했느냐, 코인을 취득했느냐. 네. 두 번째, 취득한 코인을 갖고 부당한 거래, 시세 조정에 개입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초반에 나온 화면은 나는 그런 거 없다. 불법이 없다. 예,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것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윤리 도덕적 규범을 어느 정도까지 김남국 의원이 위반했냐. 그에 따라서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현욱 의원님 페이스북을 띄워서 봤는데요. 저도 큰 취지에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당내 분위기는 온정주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이 살고 네. 당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을 알고 네. 뭐 이런 거는 온정주의 표현은 좀 잘못 썼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의 결정이 법으로 말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결정하지 안 했던 이 제명이라는 결정을 아직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고, 다만 국민 정서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망감은 분노가 엄청 큰 거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윤리에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 모 장관 케이스, 그다음에 기소가 된 의원들 다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중하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또 과거처럼 위야무야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윤리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정도의 숙고의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이게 아마 윤리의 입장인 것이지 뭐 징계를 하지 말자, 뭐 경징계를 하자는 전혀 그건 아니고요. 특히나 온정주의도 없습니다. 온정주의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윤리적 룰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크다는 거죠. 그럼 요것만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일단 지금 현재 4가지거든요, 징계 수위가. 제명 바로 밑이 아까 말씀처럼 뭐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석 30일 금지입니다. 그럼 출석 30일 금지는 경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중징계에 해당됐었죠. 그것도 중징계다. 없으니까. 근데 지금 국민 정서로 보면 상당히 경징계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예,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언젠가는 아마 국회법 개정을 해서 적당한 징계 수위를 몇 개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30일로 표결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뭔가 굉장히 많은 얘기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30일 날 어떤 표결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네요.